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시간 연결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SKC. 이 영상도, 이 종목도 2차전지 기업으로 참 유명한 기업이죠. 아마 저희 채널에서 언급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우리 SKC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주정부의 추천주 수준으로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재무 같이 보면서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지지 구간 살펴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좀 변화될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재무 먼저 좀 봅시다. 재무가 굉장히 좀 엉망이에요. 이 본인 회사 같은 잘 알고 있겠죠. 이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니까 8개 분기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차전지 소재 쪽이 전지박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지박뿐만 아니라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 그리고 이 소켓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 9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장, 반도체 업황도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메모리 시장도 주요 고객사들의 양산 일정과 레거시의 메모리 재고 조정,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전지박인데 전지박이 2차전지에 사용되는 동박을 전지박이라고 합니다. 이 양극 활물질, 그리고 알루미늄 활물질, 분리막 활물질, 전지박,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지박인데, 이거는 이제 양극이고 음극에 들어가는 게 전지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자, 그러다 보니 2차전지 사업에서 소재가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작년 말에 이 동박 적자 탈출 시점 알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SKC가 사업부 중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동박 SK 넥슬리스 턴어라운드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저는 이번 1분기에는 바닥을 찍고 전기차 산업 자체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전북에 있는 공장에서 가동률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효율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효율화를 추진하기에는 수요가 조금 받쳐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가 부담이 낮은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에 사활을 걸면서 이 동박 산업에 같은 경우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손익이 턴어라운드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연산 25만 톤 규모의 1공장 준공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유럽 고객사 대상으로 인증 시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근데 2.5만 톤 규모의 2공장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도 수요 회복에 맞출 수 있는 수준 체계다 확보를 하되, 양산에 위한 설비나 장비 입고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수요가 좀 회복하는 것 같을 때 공장 가동률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시간을 두고 유연하게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SK 넥슬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공장들도 가동률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추가 공장 신설을 추진해 봤자 효과가 없겠죠. 이 고정비만 증가되는 효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증설 계획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C 같은 경우에서는 이 카펙스 투자 비용이 4,700억 정도였는데 3년 동안 해외 증설에만 6천억 원씩 투자를 했지만 내년에는 이 투자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이건 좀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가 회복되기 전에 업황이 좋아지기 전에 투자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재무를 먼저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투자를 계속하면은 그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는 효과밖에 없을 거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대규모 투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재무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돈이 일단 투자 금액이 빠져나가진 않을 거니까. 자, 그리고 이 SK 넥슬리스도 완전 자회사로 SKC가 품었는데 SK 넥슬리스의 방막 사업, 이걸 또 950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CMP에 이어서 실리콘 음극재 자회사 얼티머스도 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자금을 확보하는 유동화 정책의 일환인 것 같아요. 실리콘 음극재 자회사도 매각을 하고 SK 넥슬리스를 전부 다 매각하진 않겠지만 SK 넥슬리스의 방막 사업, 이 비핵심 자산들을 매각을 하면서 이번에 관련 손익을 중단 영업 손익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반도체 소재 산업 투자 자회사 SK 엠펄스도 물적 분할로 떼어내고 CMP 패드 사업도 매각을 하고, 이게 3,410억 원 수준. 근데 이게 올해 4월 1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3,410억 원 가량이 SKC에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차세대 소켓, 그리고 신규 사업인 글라스 기판,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재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론은 이렇게 3,410억 원에 인수되고 4월 1일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다음 달 마무리되면 2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재무에 반영이 되겠죠. 재무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그걸로 일회성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들, SKC의 글라스 기판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니까 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사업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꼽힌다. 표면이 일단 매끄럽고 사각형 패널이기 때문에 가공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반도체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이 인터포저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인터포저 대신에 글라스 기판에서 이 메모리, CPU, GPU, 그리고 메모리 이런 식으로 반도체 기판을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 메모리가 증가되고 글라스 기판 안에 MLCC를 내장할 수도 있고, 이 중간 기판이 필요 없이 기판 두께를 25%나 줄일 수도 있고, 다른 소재에 비해서 소비 전력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그걸 이제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기업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앱솔릭스 유리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두께도 줄일 수 있고, 글라스 서브스테이트, 이렇게 삼성전기 같은 삼성 계열사들도 유리기판을 시생산을 하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 파일럿 라인 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같은 고성능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기존의 사업 지형을 바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떠오른다고 하죠. SKC가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합작 설립한 앱솔룩스, 이게 미국에서 시생산 라인을 두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 완성품을 만드는데 삼성전기는 세종에서, 앱솔루스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미국 조지아 공장이라는 거는 미국을 타겟팅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래처 자체가 미국입니다. 엔비디아, SKC가 올해 중에 양산에 착수를 하고, 이 엔비디아도 발열 문제, 발열이 심해서 불량이다. 뭐 이게 TSMC 설계 탓이니 공정 탓이니 엔비디아의 설계 탓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활용을 하겠다. 그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에 주목한 이유가 블랙엘 칩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겪었던 경험 때문이었다. 블랙엘을 연중에 출시하려 했지만 제품을 구동할 때 고열이 발생되는 돌발 변수를 해결하지 못해 출시를 미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블랙웰의 제품을 HBM을 납품하는 게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은 이 SKC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 반도체 기판 그리고 덕층을 쌓아 올려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SKC는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을 활용한다는 소식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사의 칩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TSMC에 앞으로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이 예약의 비중을 대규모로 확대하겠다. 이게 첨단 패키징 기술인데 여러 개 작은 칩을 하나로 묶어서 전력 소모를 줄인다라는 얘기고, 이 인터포저에 들어가는 기판 사이에 이 메모리 칩이랑 같이 연결하는 이 기판, 여기에서 인터포저에서 실리콘 대신에 지금 실리콘 기판이거든요. 근데 유리 기판을 써서 열 관리 문제를 크게 개선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SK그룹 회장이 강조해서 유리기판 개발에 전력 투구해온 SKC가 자회사인 앱솔루스를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넓혔고 올해 중에 양산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엔비디아로 연결되는 거죠. 지난 CES 2029 현장에서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 SKC의 유리기판 제품을 들어올리면서 엔비디아에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SKC에 관련된 수혜를 점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SKC의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투자사 앱솔릭스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생산 보조금 1천억 원 지급을 확정했다. 앱솔릭스 코빙턴 유리기판 1공장이 세계 최초의 유리기판 양산 공장으로 현재 시제품을 생산 진행하고 있고, 이 공장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시장에 주목하면서 AI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SKC의 장기적인 수혜로 맞물리고, 그게 저는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AI 칩, AI 반도체, 이 블랙웰을 생산하는데 유리기판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고, 유리기판에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SKC가 유일하지 않겠나. 비록 삼성전자도 이 글라스 기판을 삼성전기가 양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잘 팔리진 않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비중,
SK 하이닉스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이 떠오르게 되면 앞으로 대세는 SKC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비록 지금은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유동화, 자산들을 계속 매각을 하면서 유동화를 계속 지원을 하고 2분기부터 개선되고 이 2분기 이후부터는 이 유리기판이 앱솔루스로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긴 해요. 연결고리. 이 마인드맵이 있으면 좋은데 이 마인드맵 없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기사를 볼 수밖에 없고 조금 뭐 어려운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유리기판의 실질적인 수혜, 매출로 반영되기 임박했던 거는 SKC가 최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랑 보험이랑 투신 연기금 최근 들어가서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SKC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 반도체 시장에서 주가를 더 주목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한 모습들을 보여준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물론 이차전지 기업들도 1분기, 2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지만 SK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랑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1주당 가치를 거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지지구간과 저항구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지구간과 저항구간을 보기 전에 이벤트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귀를 하면서 우리 협업사 우리 제도권 금융사인 본넥스트 투자자문이랑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오랜 기간 좀 쉬면서 복귀를 하기 전에 뭐 어떤 것들을 좀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첫 번째 혜택 검색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단기 전략으로 활용을 할 때 모든 종목들을 다 차트를 보면서 재무를 보면서 차트 보면서 다 확인하면서 종목을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이런 종목을 찾아줘. 그 조건이 이익률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적자 기업들은 제외되겠죠. 이익률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기 직전에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줘. 그래서 12월 4일, 5일, 6일, 9일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뭐 100%는 아니겠죠 당연히 100%일 수는 없죠. 이렇게 좀 그래도 제가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검색식이기도 합니다. 이 검색식은 PDF로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도 준비를 해놨고 드릴 거지만 이렇게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들 어떻게 입력하면 되시는지 촬영을 해서 이메일로 전달 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드리려면 메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이 영상이랑 설정식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 이 보네스트 투자자문이 제도권 금융회사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SKC도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HBN용 본딩 테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중국 양해 테마. 중국 양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에서 방산 비용을 늘린다. 재무장을 하겠다. 관련된 소식들과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수혜주들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지 주가 전망과 기업 가치 분석도 해드리고 이 목표가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해서 여기 보면 유통주식수가 얼만데 BPS가 얼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주당 내재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제 가치 투자로서 기업 밸류에이션으로 역시 제도권 회사라서 그런지 이런 가치 투자를 보는 안목들이 개인 투자자랑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도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불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회사에다가 여쭤보시면 돼요. 우리가 혼자 매매를 할 때도 기준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동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무료 추천주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올려주시고 있거든요. 이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클로버 46%, 그리고 휴스틸 35%,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죠 최근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12%, 엑스게이트 6%, T로보틱스도 8%. 당일에 8%면 물론 이제 최고가 알려드린 가격이고 최고가로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도 이렇게 카톡방에 단톡방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는 이 검색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을 알려주시고 이메일 알려주시면은 영상과 같이 어떻게 설정하는지 설명하는 영상과 같이 발송 드릴 거고 카톡방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일단 12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저는 지금 이 구간, 이 장기이평선이랑 61선 여기 밀집되고 있는 이 구간에서의 돌파 흐름들이 빠르게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살짝 매물대를 갉아내면서 물량들을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은 이 상단에서 차익 실현을 했지만 기관이 이거를 보험 투신, 연기금이랑 같이 받아내서 간 거죠.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 3거래일 내에 여기를 계속 매물대를 소화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 같이 소화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주중도 살짝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다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16만원, 17만원까지는 추세적으로 이런 추세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인 것 같은데 유리기판이 적용돼서 양산이 시작됐다. 그리고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오면 이 16만원, 17만원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구간에서 접근하시더라도 여기까지 17만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거의 뭐 20% 정도 수준입니다. 26만원, 17만원 부근에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기대의 요인들만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이 2분기 뭐 일회성엔 4,600억 원, 4천억 원 가량이 반영이 되면서 좀 재무 개선세 이후에는 지금 이제 2분기니까 3월이니까 다음 달이 2분기잖아요. 유리기판 상용화를 시작한다. 그럼 매출도 SKC에 반영된다. 3분기, 4분기부터. 그러면 지나고 보니까 1분기가 저점이었겠네. 바닥이었겠네. 2분기 개선되고 3분기, 4분기부터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가 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16만원, 17만원이 돌파하는 모습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도체 시장은 우리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가 저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6만원, 17만원 그리고 현 구간에서 이 갈가내면서 돌파하는지 살펴보자라는 거죠.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이 관심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유리기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선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